안녕하세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든든건강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사 때마다 밥을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이 먹는 밥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잡곡밥과 현미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잡곡밥과 현미밥은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고 적당량으로 충분히 위장을 채울 수 있다는 포만감이 있어 과식이나 간식을 먹는 것을 억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어 모델, 피트니스 선수, 다이어트를 시작한 분들이 식단으로도 많이 챙겨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는 잡곡밥과 현미밥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잡곡밥과 현미밥이 가진 위험한 요소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곡밥은 흰쌀밥에는 없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잡곡밥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잡곡을 넣어서 먹는 밥인데요. 잡곡의 종류에 따라 효능도 가지각색입니다. 흔히들 넣어 먹는 잡곡으로는 현미, 흑미, 수수, 보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양 성분이 풍부한 잡곡밥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험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식물은 씨를 퍼뜨려 번식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종자를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 껍질에 독성 물질을 많이 심어 놓습니다. 이 독성 물질에는 렉틴이라는 독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렉틴의 한 부분이 바로 글루텐입니다. 렉틴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몸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잡곡밥에 들어가는 곡물과 검정콩, 강낭콩, 편두 및 대두와 같은 콩 및 채소류에는 다량의 렉틴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렉틴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렉틴은 소화 저항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영양소로서 작용하며 이는 렉틴이 장내 세균총의 균형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장에 있는 미생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렉틴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장 누수를 만든다는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고 장에 있는 점액층의 상태가 좋다면 렉틴은 통과하지 못하지만 특정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 장 내벽 속의 이음부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렉틴은 몸 속에 있는 다른 단백질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데 렉틴은 그런 단백질을 모방해 숙주의 면역체계를 속여 면역체계가 자기 몸 속의 단백질을 공격하게 만들어 면역체계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또한 일부 렉틴은 호르몬 신호를 모방하거나 차단해 세포들 사이의 소통까지도 방해합니다. 가장 심각한 원인 중 하나는 메가 응집소인데 한 예로 메가 응집소 렉틴은 인슐린과 상당히 닮았는데 실제 인슐린 분자인 것처럼 인슐린에 달라붙어 분리되지 않은 채 근육량을 줄이거나 두뇌 세포와 신경세포를 굶기거나 지방을 늘리는 것과 같은 몸에 상당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메가 응집소는 동물 실험에서 심장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메가 응집소의 부정적인 자가 면역 및 염증 효과 때문에 렉틴은 자가 면역 장애를 겪는 환자들에게 특히 유독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렉틴을 가능한 줄여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렉틴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곡류를 먼저 물에 담가 놓았다가 담았던 물을 버리고 밥을 짓게 되면 어느 정도 렉틴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방법은 압력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압력솥을 사용해 조리하게 되면 렉틴이 효과적으로 중화된다고 합니다. 많은 곡류 중 우리가 자주 먹는 곡류인 현미는 흰쌀보다 많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제된 곡물인 흰쌀은 현미에 비해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를 섭취하게 되면 전체적인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현미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비소입니다. 비소는 무기비소와 이보다 덜 유해한 유기비소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무기비소는 독성이 높아 많은 양이 몸에 쌓이게 되면 신경계 이상,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비소라도 지속적인 노출은 쓸개, 폐, 피부의 암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무기비소는 수용성으로 토양으로부터 녹아나오기 쉬운데 우리나라의 수경재배를 하는 벼의 특성상 다른 작물에 비해 토양과 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은 다른 곡물들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무기비소를 흡수하게 되고 쌀에 함유된 비소 중 60%가 무기비소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도정한 쌀의 무기비소 농도를 키로당 0.2mg 이하로 관리하고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무기비소의 농도는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농도가 낮더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도정 단계가 적어서 무기 비소 농도가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백미를 먹는 것도 비소의 양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방법에 의하면 현미 양의 6배 많은 물을 붓고 1시간을 불린 뒤 담궈 놓았던 물을 버리고 다시 현미 양의 1.5배 많은 물을 붓고 밥을 짓게 되면 현미 영양소의 95% 이상 유지되면서 비소를 3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잡곡을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여러 종류의 잡곡을 섞어 밥을 짓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잡곡을 섞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잡곡까지 섭취하고 소화 흡수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 잡곡만 백미와 함께 섞어 섭취하는 것이 소화나 영양소 섭취에 더 좋습니다. 섞어 섭취하기 좋은 잡곡에는 조와 율무가 있습니다. 조에는 철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빈혈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 함량이 높아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율무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율무 단백질의 경우 아미노산의 질이 우수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잡곡, 현미에 대해 알지 못했던 주의해야 할 성분들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유익한 정보들로 더욱 건강한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들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